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소비자의 선택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효용 함수와 무차별 곡선을 배웠잖아요. 자, 요 예산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산선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예산선. 이게 소비 가능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자, 예산선은요.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내가 X에다가 얼마 소비를 하고 Y에도 얼마 소비를 합니다. X제에 지출하는 금액과 Y제에 지출하는 금액이 주어져 있는 예산선 내에서 써야 됩니다.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는가? 이게 X제에 지출하는, 그렇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소비하는가? Y제에 지출하는, 오케이, 금액입니다. 자, 이거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X를 놓고 Y를 놓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예산선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는 거 아시죠? 왜 직선이 됩니까? 이거 조금 아셔야 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소득이 주어져 있고요. 소득이 주어져 있고요. 소득만 주어진 게 아니라 X의 가격과 요 Y의 가격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와 있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게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의 가격, 언제나 X제가 관심이기 때문에 왜 꽁윤이요? X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PY랑 PX랑 언제나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일정해서요. 우하향은 직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Y제만 구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X의 소비량이 빵이니까 Y제는 소득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Y제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여기는요. 소득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X제의 소비량과 Y의 소비량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 시 자, 그럼 X제가 어떻게 돼요? 평행하게 이동하지.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가격만 하락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갑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살짝 볼게요. 자, 74번인데 74번에 보시면은요. 이게 난이도는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득이 10% 변화했고요. X의 가격과 Y의 가격이 10%와 10% 변화했다고 할게요.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예산선은 아까 이렇게 썼습니다.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X의 소득이 2배 증가하고 X의 가격이 2배 증가하고 Y의 가격이 2배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2배 증가했습니다. X의 가격이 2배 증가했습니다. Y 가격이 2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2 되면은 2 없어진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영차 동차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X의 가격이니까 10% 증가하고 Y 가격 10%, X의 가격 10%, 소득 10% 이렇게 되면 예산선은 그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득과 X의 가격과 Y 가격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면 동일한 비율로 변화 시, 증가 시 또는 감소 시 예산선은 그대로 이렇게 돼요. 예산선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의 가격, Y 가격, 소득 다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예산선은 그대로야.
근데 이거 보세요. 소득이 10% 갔어. 근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6%야. Y 가격이 9%로 증가했습니다. X와 Y의 가격이 어떻게 10%, 10%면 예산선이 그대로인데 X의 가격이 어떻게 해요? 좀 덜 증가했고 Y 가격이 10%보다 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3배 증가했는데 XY가 가격이 2배 증가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소득이 증가한다니까? 그럼 예산선은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가는 거 우선 첫 번째는 끄집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소득의 증가 크기가 XY 가격 변화보다 더 많이 변하니까 밖으로 갑니다. 밖으로 거기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요. X의 가격과 Y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면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PY분의 PX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X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Y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 얘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기울기가 변화하면서 밖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요. 밖으로 이동하면서 X의 가격이 완만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이동하면서 밖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6번 한번 문제 좀 봐주세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지은이가 거기 보시면은요. 지은이가 소득 M으로 X랑 YZ만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산선의 기울기가 안 변할 때는요. 소득이 변하면 소득만 변하거나 X, Y의 상대 가격이 바로 기울기야. 예산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상대 가격인데 기울기가 변화한다. 상대 가격이 변하면 기울기 변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XZ 가격이 인상한다. 오케이. 편하게 되고요. 소득이 증가한다? 아니요. 이거는 예산선의 기울기랑은 상관이 없네. 나번은 제거해야죠. 됐죠? 그럼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은 할 때 XJ에만 세금 부과했다. 이거는 포함돼야지. 그러니까 가가 틀린 건 아닌데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로 하시죠.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금을 받았다. 이게 소득 보조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말 문제로 해가지고 당신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가는지 곡선의 기울기는 그대로인지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는요, 이제 궁극적인 소비자 선택 이론의 목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언제나 문제 풀 때 목적식과 제약식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목적식은요, 효용을 극대화한다 라고 하고요. 소문자로 씁시다. XJ, YJ 소비를 해서 얻게 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제약식이 예산 제약식입니다. 그래서 X의 가격 얼마짜리 몇 개 소비하고 Y의 가격 얼마짜리 몇 개 소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차곡선의 효용에 따라서 효용함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가 X, Y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무차로 곡선이 요게 X 플러스 Y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완전 무한대 형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차로 곡선은 L자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점점 요 궤적 선상에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콥터글라스 효용함수를 전제로 깔게 되면요.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한 예산선 떠올리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무차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유제로 이런 식으로요. 되셨죠?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x제랑 y제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요. 여기는 무차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MRS가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XY랑 그리고 여기 PY분의 PX랑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 푸는 거 잘 봐주시죠.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이 난이도 상으로 해놨습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77번 한번 봐보세요. 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산제학식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있잖아. 이거 익숙한 꼴로 바꿔보실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소득 M은 PX, X 더하기 PY, Y 이런 꼴로 바꾸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득이 얼마예요? 100이라는 뜻이고요. 요거요. X의 가격 얼마예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얼마예요? Y의 가격은 4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콥터글라스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요거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MRS를 계산하셔야 돼요. MRS, XY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분자는 MUX로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을 해요. X로 미분하게 되면 이거 다시 보세요. 6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6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나중에는 그냥 공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 공식도 우리 암기하실 거야. 이게 콥터글라스 효용함수가 뭐 X의 알파, Y의 베타면 근데 지금부터 공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X로 하게 되면요.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리고 소득 M을 PX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꼭 이 문제 하나만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 물론 시험은 이제 합쳐서 합격해서 붙는 건데 근데 요거는 저절로 이제 나중에 편법으로 익숙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직접 구하는 연습을 하세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거 MUX 구하면 MRS 구하기 위해서 6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X에다 하나 빠져 5 Y에다 저기다 보면 4 이렇게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Y로 미분합니다. 4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X에 6승 놔두고 Y에 4 저기서 빼주면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4분의 6 자 분모에 X가 하나 더 많고요. 분자에 Y가 하나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랑 똑같다는 걸 구하셔야 됩니까? 그치 PY분의 PX 요걸로 우리가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은 예산선의 기울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PY분의 PX 끄집어내죠? Y가 뭐야? 4, X가 3 4분의 3을 요거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이 같다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4와 4 지워지고 2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럼 1은 여기요. 2x분의 2y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할 거야. 여기 소득이 M이면 여기 100이잖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 있죠. 알파가 이게 6이고요. 베타가 4고요. 이것도 6이고요. 또 X의 가격은 여기 보시면 3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3 이렇게 해가지고도 우리가 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답은 쉽게 여기 X가 20 찾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MRS랑 이렇게 구하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셨으면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8번은요. 이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생각할 때 되게 쉬워 보이긴 합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다 풀어 쓰세요. 다 풀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다시 정리하면 SC 더하기 10S 더하기 10C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콜라의 가격은 9고 샌드위치의 가격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30을 지출할 수 있다면 식을 세우는 걸 굉장히 중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을 어떻게 세웁니까? 자,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효용, 맥스, 효용함수 저거 쓰시면 되겠고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합니까? 30이잖아. 30. 여러분 콜라를 C라고 할게요. 콜라를 C고 샌드위치가 S야. 콜라 가격, 콜라 소비량, 샌드위치 가격, 샌드위치 소비량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콜라 가격은 뭐야? 얼마야? 9 이렇게 돼 있습니다. 9. 샌드위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샌드위치 가격은 여기 3 이렇게 있잖아요.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일 30을 지출한다 이랬어요. 30 여기 소득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수준에서 효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하려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으면 무찰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한계 대체율의 체감 하나 그걸 보셔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한계 대체율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MRS 콜라 샌드위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분자는 콜라로 미분하고 분모는 샌드위치로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빨리. 제가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야. 제가 뭐 이거 계산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가지고 할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직접 하는 거에서 할 줄 안다 차원보다 좀 속도도 올리셔야 돼. 아셨죠? 계산 문제를 하나 푸는데 막 10분 걸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거요. C로 미분하잖아. C로 미분하면 S 남죠? 이거는 C가 없으니까 빵이고 C는 보면 1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S 더하기 10. 자, S로 미분합니다. S로 미분하면 C, S로 미분하면 10, C,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랑 지금 상대 가격 예산선의 기울기 봐야 되잖아. PS분의 이거 맞춰야 돼요. 분모분의 분자. S 맞춰야죠. 관심사가 콜라니까 콜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P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분의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이게 여기 넘어가면 이거는 3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1, 2 넘어가서 S 플러스 10은 여기 3 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C 플러스 3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제약식에다가 이 S를 대입하게 되면 C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예산선이잖아.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시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S는 어떻게 돼? 3C 플러스 20 이걸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다가 30 이꼴 요거요 9C 더하기 여기 3S잖아. 3S가 3C 플러스 여기 S 넣는 거니까 30 플러스 20 이렇게 돼요. 20 이렇게 해요. 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쫙 해보면 9C고 9C네. 그러니까 18C 되고요. 얘는 3이 60이잖아. 전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에요. 이게 뭐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C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음수가 된다니까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경우는 우리가 내부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C에 대한 소비가 음이 되는 거야. C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예산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C예요. 여기가 S야.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찾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굉장히 S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를 마이너스로 소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차곡선이, 아이고, 여기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S를 더 사고 싶어. 여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야. 저기가 효용 극대화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던 찰나에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요. 그러니까 C가 되면 이게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C의 소비량이 0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샌드위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선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차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선택해서 C에 대한 소비량이 빵인 꾸석해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을 구하면 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가 빵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때 여기서 효용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C에다 빵을 집어넣으세요. 빵.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샌드위치를 다 사는 거야. C에다 빵 집어넣으면 샌드위치는 30만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따로 그림을 그려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전부 다 얼마나 살 수 있는가. C가 이제 빵 집어넣으시면은 샌드위치는 10개 살 수 있네. 여기가 최대한 살 수 있는 게 샌드위치가 10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값에서는 여기 C에다 빵을 넣고 S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여기 100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거 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80번 문제 한번 보시면 80번. 자, 80번 문제는요. 거기 한번 볼게요. 난이도 중이라고 해놓은 건 이제 기본적인 건데 글밥이 좀 많아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된 거고요. 뭐 할만합니다. 자, 값의 예산선과 무차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한계 대체율은 A와 B 있는데 여기 여러분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A에서 한계 대체율은 이거예요. MRS A일 때 XY. 네, 이해되시죠? 자, B는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 요거. MRS B가 될 때 XY. 어느 게 더 커요? A가 더 크지.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A에 대해서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A점이 B점보다는 한계 대체율이 더 크다. 뭐 맞는 얘기고요. 무차별 곡선이 U0에서의 상품 묶음이 무차별 곡선 U1에서의 어떤 상품 묶음보다 작다? 자, U0가 효용이 U1보다 작은 거지. 뭐 이거는 뭐 무난하고요. 자, 그 다음 값이 B점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 B점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이 경우예요. B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제 소비를 감소시키고 Y제 소비를 증가시켜야 된다.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효용 극대화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접해야 돼. 여기를 선택해야 돼. 여기가 바로 2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 B점에서 2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효용이 어떻게 돼요? 그쵸? 증가해. X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Y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효용은 더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X의 소비를 줄이고 Y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4번. A점에서 X제 그러니까 답은 뭐 보시면은 뭐 이건 맞는 얘기죠. 4번. A점에서 X제 1원당 한계 효용은 그리고 Y제 1원당 한계 효용보다 작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점이 어디야? A점이 지금 여기에요. A점이. 이렇게 봅시다. 아이고 이거 다른 걸로 합시다. 자, 우선 이걸로 합시다. 자, 이게 X가 돼 있고요. Y가 돼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A점에 있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가 A점이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자,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예요. MRS XY가 예산선 기울기가 이겁니다.
요겁니다. 색깔 바꿀게요. 요겁니다. 요거요.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MRS가 큰 거 이해 가십니까? 요거요.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MRS가 뭐예요? MRS가 뭔가 다시 한번 보세요. PY분의 PX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MUX, MUY 부동원은 얘가 더 커요. 여기는 PX, 여기는 P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정리를 해봐. 그럼 얘를 1, 2 보내고 얘를 1, 2 보내서 정리를 할게요. 요걸 자리 바꿔요. 그러면 x의 1원당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단위당 이렇게 부동은 안 바뀌죠. 양수가 변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자리 바꾸면 했으니까 py분의 muy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냥 단순한 한계 효용이 아니라 화폐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균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된다? x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당 한계 효용은 yj 이런당 한계 효용보다 크다 해야 되는데 작다 했네요. 다음에 무차별곡선은 MRS가 체감하는 형태가 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체감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1번 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효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게 단순히 또 푸는 연습하면 그냥 나 풀 수 있어 그냥 금방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두 재와 XY를 소비하는데 X의 가격은 200원. 이 주어져 있는 정보를 잘 찾아보세요. PX는 2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가 얻은 한계 효용이 600이 될 때까지 XJ 소비한대요. XJ 한계 효용이 600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오셨죠?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아래표는 YJ 가격이 300원일 때 주어진 값은 YJ 가격이 300원일 때 나타낸 표 한계 효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XJ 소비량은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걸 문제를 이해했으면 되게 쉬운데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뭐야? 그 계산 문제고 표까지 있네? 이런다고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MUX랑 MUY에 대한 한계 효용의 비율 요거랑 뭐가 똑같아져야 됩니까? X의 가격과 Y 가격의 비율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MUX가 얼마예요? 600입니다. 요거 600 쓰시고 MUY는 얼마입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PX 얼마입니까? 200 PY 얼마입니까? 3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거요. 여기 보시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합시다. 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900이 돼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한계 효용이 900이 되려면 900이 되는 거니까 4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쉽죠? 쉬운데 사실 이 메커니즘을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암기하는 거 있잖아. 너 MRS가 뭔지 아니? MUY분의 MX 이 차원으로만 하면은 사실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아셨죠?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82번 한번 풀어보세요. 82번. 이것도 난이도 상으로 해놨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인데요. 소득이 600인 소비자 값은 XYZ만을 소비해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우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이제 접하거나 해야 되는데 무차별곡선도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꾸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산선에 여기 보시면 X의 가격과 Y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Y 가격이 비싸게 변화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예산선을 살짝 볼게요.
자, 그러면 예상선을 보면 이게 x가 있고 y가 있는데 자, 취지를 보세요. 답 찾는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게 뭐 실전 시험에 뭐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예상선이 여기 x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x 가격은 그대로 있고 원래 예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py분의 px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y 가격이 비싸졌어요. 15에서 25로 올라갔네. 그럼 여기 예상선의 기울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작아지는데 어떻게? x의 가격은 그대로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랬을 때 최적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돼. 지금 살짝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요 연두 색깔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py분의 px는 옛날에 예산선 기울기인데 저기 보시면 x제가 20, y제가 15 이렇게 해서 좀 가파른 형태예요. 이거는 무차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MRS가 xy 하면 mui분의 mux니까 1 이렇게 돼 있어요. MRS xy 한번 봅니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MRS가 더 큰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x제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x제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니 거꾸로 됐죠.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부동호가 반대가 됐죠.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더 큰 거잖아. 15분의 20 되니까 y제만 선택하게 된다고요. y제만 선택하는 구석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y제만 선택하니까 여기만 선택해요. x제는 하나도 사지 않습니다.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여기다 한번 살짝 볼까요?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x제 소비량은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미니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예산선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y제만 선택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y제만 선택하니까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여기만 선택하는 거야. A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딴 데 요런 데 선택하는 것보다 요런 데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가 효용이 가장 극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PY분의 PX는 자, X의 가격이 얼마예요? 20분의 25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어요. 20, 2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MRS 볼게요. MRS XY는 1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부등호 어떤 게 거의 이쪽이 크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MRS가 크니까 X제만 구입을 한다고. 반대로.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은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면 사실 무차곡선까지 여기 그려야 돼. 근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X제만 선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Y에 대한 소비량이 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사는 거죠. 여기. 그럼 X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하면요. 내가 소득이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6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M은 PX, X 더하기 PY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천천히 잘 보세요. 내가 600을 가지고 소비를 해.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XY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X만 산다 이거야. 그러면 20 X 더하기 요거 25 Y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내가 X제만 사면 Y는 소비 안 한다니까 Y를 소비 안 해요. 그러면 Y제가 빵인 구석해 이렇게 됩니다. 구석해. 그게 여기라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면 X제만 구입하면 X제 몇 개 사요? 그렇지 30개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X제를 아예 소비를 안 하다가 X제를 30개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걸로 30을 팍 늘어났으니까 X제 소비가 30단위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셨죠? 그 정도 좀 잘 봐주세요.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85번 문제 좀 한번 봐주세요. 85번. 그 비슷한 문제가 또 거기 나와 있고 83번 한번 도전적인 거니까 한번 좀 봐주세요. 85번은요. 이거 직접 한번 보시죠.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뭐 좀 중간 정도 스탠다드한 겁니다. 소득이 단위가 좀 커서 그런데 10,000원, X의 가격이 1,000원, Y 가격이 500원,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이렇게 있어요. 자, 식 써보는 거 연습할 거예요. 거기 해설해 보면 제가 목적식과 제약식을 좀 자세히 잘 넣어놨습니다. 자, 효용을 극대화해요. 효용함수 여기 XY 플러스 3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10,000원 소득 M X의 가격 X Y 가격 Y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00원 이렇게 있고요. 10,000원 X의 가격이 1,000원, Y의 가격이 500원 이렇게 있네요. 1,000원, Y 가격이 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쉽지. 예, 그래서 무찰보 곡선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지. 그래서 MRS를 좀 구해봐야 돼.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한계 효용, Y에 대한 한계 효용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가 되고 Y로 미분하면 X가 됩니다.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랑 여기 보시면 이거 똑같이 같이 놓고 푸셔야죠. 그래서 PY분의 PX 요거를 푸셔야죠. 자, X 가격 1,000원, Y 가격 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요거 두 개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X분의 Y는 2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Y는 2X를 여기다가 예산선에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쉽게 그냥 저기 X가 5. X가 5고 Y는 X의 2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직접 대입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Y는 X제의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2배니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2배가? 뭐 그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객관식에서는. 아셨죠? 네,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86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거 괜찮은 문제예요, 이거.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목적식과 제약식을 좀 살짝 볼게요. 이거 8분의 1 X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8분의 1 오타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X, Y는 다 0보다 커요. 자, 예산 제약식 볼게요.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자, 효용함수는 루트 X 플러스 Y.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라고 하는데 뭐 좀 특이한 건데요. 이거는 약간 소득 효과가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자, 이거 우리 익숙한 식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1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8분의 1 X 플러스 여기 1이 생략되어 있고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소득의 M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X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Y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산선을 먼저 한번 살짝 볼게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Y가 빵이면 어떻게 돼? Y가 빵이면 X는 8 아닙니까? 8? 맞아요. 8. 색깔 좀 다르게 한번 볼게요. 8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X에다 빵을 넣으면 Y는 1이네. 1 이렇게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어느 점인가 그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효용함수를 좀 이용해야 돼. 근데 효용함수를 이용할 때 이게 모양이 Y로 정리하면 이게 느낌이 잘 안 하다. 그래서 사실은 MRS를 구해야 됩니다.
MRS를 구해볼게요. 준선형 효용함수라는 걸 알면 더 편하긴 한데요. X로 미분하고요. Y로 미분을 해요. 근데 Y로 미분하면 Y는 1 그냥 이렇게 돼요. 되셨죠? X로 미분하면 요게 2분의 1이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잖아. py가 1이고 px가 8분의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py분의 px 이렇게 쓰면 px가 8분의 1, py는 1 이렇게 돼요. 자, 결국 x의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x의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하면 2 루트 x분의 1은 8분의 1 이렇게 돼서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얘가 루트 x가 4가 돼야 되잖아. 4가 되려면 16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16 이렇게 됩니다. 16이 되니까 이게 x를 최대한 내가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산선이 16이려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x의 소비량이 쭉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가 효용극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y제를 팔아서라도 x 소비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효용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여기. 그렇지. 여기는 바로 이게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효용극대화지만 원래 만약에 돈이 더 있거나 x를 더 살 수 있으면 x제를 16개까지 살 때까지 나는 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기서 답을 구하면은 지금 x제를 구할 때 최대한 나는 8개까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8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절에 가보시면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 나와 있는데 가격 소비 곡선과 소득 소비 곡선 여러분 우리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한다 봅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변할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 시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뼈대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가 x가 돼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어디 접하는 점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쭉 연결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ICC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ICC는요. I가 뭐예요? 그래, 저기 나와 있잖아요. 소득, 인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곡선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소득, 소비 곡선. 아시겠죠? 자, 이거를요. 지금 얘가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M0, M1, 얘가 소득이 M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직접 표현을 할게요. X를 놓고 여기다 M을 놓습니다. 그럼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이 증가해. 여기가 M0 그때 효용극대화되는 X점. 여기가 M1 효용극대화되는 여기 X2 M2 효용극대화되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쭉 연결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엥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엥겔 곡선과 여기 나와 있는 ICC 곡선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요.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할게요. 하락한다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 그릴까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변해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변한다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효용극대화되는 선택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뭐라 그런다? PCC라고 그러죠. 가격이 변했잖아. P, C, C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X의 가격이 P0, P1, P2로 하락해요. 점점점.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여기 A라고 하면 여기가 A. 그 다음 P1일 때 가격이 하락했는데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B. 다음에 여기 X에서 보면 C라고 하면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요거를 쭉 연결하는 거, 요거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곡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요 곡선이야. 디맨드 곡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PCC에서 도출하게 되는 게 바로 수요 곡선, ICC에서 도출되는 게 앵겔 곡선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이게 조금 어려워서 뭐 막 설명드리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중보다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하실 때는 어려워. 난이도 상으로 넣어도 돼. 두제화만 소비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X는 이렇게 할게요. 요거 이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X에 알파가 있고 Y에 베타가 있잖아요. 그럼 X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리고 여기다가 소득 M, PX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3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하는 거야. 그럼 1이야, 1. 보통 1 되는 경우를 많이 해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여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M. M이 얼마야, M이? 여기 이제 주어진 소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M.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P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여기는 분모가 1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M이고요. PX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Y도 마찬가지야. Y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어떻게 될까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Y도 요거 보시면 Y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소득 M을 PY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X제는 정상제다. 그렇죠. 여기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 소비량이 증가해요. 플러스 관계니까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Y제 어떻게 됩니까? Y제도 여기 있잖아. 정상제. 둘 다 정상제입니다. X제의 무찰곡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거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죠. 그래서 원래 한계 대체율을 구해야 돼. MRS XY가 체감한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제화의 가격 비율에 따라서 어떤 제화 하나만 소비하는 결정이 최적이다? 아니요. 어느 한 제화만 이거 하는 게 구석기잖아. 구석기. 근데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요. 구석기가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띵 틀리고요. 두 제화의 가격이 동일하게 된다면 Y제를 X제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항상 가격이 똑같다고 합시다.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직관적으로 보면 X에는 여기 3분의 1이 있고 Y에 3분의 2가 있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X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Y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소득은 똑같습니다. 소득은 똑같기 때문에 요 두 개 비교할 때 지울게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X랑 Y제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랬으니까 X의 가격과 Y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PX랑 PY 동일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3분의 1이면 Y는 3분의 2니까 Y제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것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뭐 쉽게 4로 알 수는 있지만 만만치 않은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88번 문제인데요. 88번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면 셀프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해설에 있는데 반드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셀프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효용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요, x 플러스 y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무찰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예산선 한번 찾아볼게요. 예산선은 소득M을 px로 해서 x 더하기 py로 해서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2야, y 가격이 얼마예요? 3이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예산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py분의 px는 어떻게? 완만한 거 보이세요? 조금 더 완만해. py분의 px가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3분의 2잖아. 그럼 좀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예산선이야.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무찰곡선과 같이 이용을 할 때 얘가 여기에 접목되면은, 자, 요거는 기울기가 1이야. MRS를 쓸게요. 1입니다. 1이니까 여기가 좀 더 커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더 효용이 더 높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소득 소비 곡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소득이 증가시 이겁니다. 소득이 증가시. 그럼 예산선은 평행하게 밖으로 갑니다. 예산선이 평행하게 쫙 밖으로 이동해요. 그럼 이 사람의 선택점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점은 그치, 여기가 되었었다가 선택점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B로 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소득이 빵이면 언제나 ICC는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있다가 여기로 가게 되니까 소득이 없을 때 빵이 되니까 이게 바로 I, C, 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의 소득 소비 곡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뭐야? 그쵸? 2번 Y가 빵이잖아. X 소비량을 다 쓰는 구석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에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좀 그림 좀 잘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요.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근데 그래도 좀 해볼만 하긴 합니다. 두 재화를 소비하는 효용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 우리 결론 알고 있죠? X 직접 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X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의 소득 M을 PX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알파가 요게 알파야, 요게 베타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니까 2분의 1. 소득을 여기 주어져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X의 소비량이야. 자, 이거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데요. 사실 여기 한번 보세요. 소득의 2배가 되면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식 있잖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소득 탄력성 1이거든요. 여기 소득이 2배가 되면 여기다 2를 넣으세요. 소득에다가 2M 이렇게 되면은 X의 소비량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X 2배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배보다 작게가 아니라 2배 증가하게 되고요.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랑 Y제가 다 2배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자, M이 만약에 10에서 X가 10이고 Y가 10이라고 할게요. 10. 그럼 소득이 2배로 증가했어요. 소득이. 그래서 M1이 20으로 증가했다고 할게요. M2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때 X의 소비량도 20이 되고요. Y 소비량도 20이 됩니다. 그럼 이때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효용이 루트 속에 있거든. 루트 속에 있어요. XY가. 여기 보세요. XY가 10, 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가 20, 20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죠. 효용도 정확하게 2배 증가해. 2배보다 작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살짝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소득 소비 곡선은 수평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가격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러분 가격 탄력성이 1이면은 PCC가 수평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근데 만약에 소득 탄력성도 이거 1인 거 기억나세요? 알겠잖아요. 이거 변화율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도 1이기 때문에 ICC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직선이 돼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직선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직선이다.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자, 가격 소비 곡선은 원점 지나 아니요. 이게 수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요거는 그죠? XY 값이 같다면 가격이 같다면 여기 보세요. 소득 똑같고 XY 똑같으니까 가중치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비량도 동일하다. 이거 앞에 거랑 똑같은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기면 바로 이게 효용 극대화되는 이 효용 함수를 우리가 바로 도출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격 소비 곡선, 소득 소비 곡선, 그리고 효용 극대화, 구석탱이해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선과 효용함수의 무찰곡선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파트가 제일 그래도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 복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